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어색하긴 한데 일단 제 소개를 오랜만에 드려봅니다.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하고요. 54회 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했고 지금은 윌비스라는 변리사 학원에서 산업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비교하는 이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수업 현강이든 인강이든 질문 편하게 하세요. 현장에서 질문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온라인 수강생 분들이라도 이쪽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교재는 정식 출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윌비스 도서몰에서 정식 출간하지 않았고 대신에 PDF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PDF. 네, PDF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구매해 주시면 되고, 네이버 스토어입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프린트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상호 비교를 강의한 지는 이제 올해가 2년째예요. 작년에 한 번 했고 이제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하게 됩니다. 어떤 거 위주로 하게 될 거냐면, 일단은 이 제목에 맞게 3법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항평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럼 조문 비교 표거든요. 조문을 비교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판례는 비교할 실익이 그렇게 있지가 않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무효의 항변, 권리 남용의 항변, 이런 것들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비교할 실익이 없고, 또 뭐 상표에서는 뭐 기술적 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법에는 없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판례는 비교할 실익이 없고 조문 위주로 비교를 할 거지만, 판례를 간략간략하게 무조건 출제되는 것들은 언급은 드릴 거예요. 언급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개정법은 항상 출제 1순위거든요. 개정법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계속 언급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게 몇 년도 개정법인지가 기출문제 가끔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개정되었다. 최근에 개정되었다 하면 그건 특히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반환 청구 같은 거, 특허료 수수료 반환 청구 같은 거 과거에 3년이었는데 개정되면서 5년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 이제 언제 바뀌었다는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바뀌었다 이런 것들 좀 개정법 위주로 좀 많이 언급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회 진행할 거냐면 실강 기준 4회를 진행할 거예요. 실강 기준 4회. 제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했구나. 작년까지는 조문특강이라는 걸 했었어요. 조문특강이라는 게 특허법 조문특강, 상표법 조문특강 뭐 이런 식으로 조문특강이라는 걸 했었는데, 올해는 조문특강을 따로 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특허법 스터디, 상표법 스터디에서 간단하게 조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강의가 사실상 작년에 했던 조문특강만큼 자세하진 않지. 간략간략하게 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특허법 기본 강의 할 때, 상표도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 할 때 컨셉을 3회독으로 했었어요. 3회독으로 했었고 1회독이
특허법 전체 개괄. 상표도 마찬가지, 디자인도 마찬가지. 그 2회독이 조문 전체 다 보는 거. 3회독이 기본서 보는 거 이렇게 했었는데 그 2회독이 결국은 조문 특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또 조문 특강을 하면 부담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빼고 이제 상호 비교만 하게 되는 거고 그 조문 특강 할 때 특허법 기준으로 조문 특강 실강 횟수가 8회였어요. 8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조부터 다 보는 거지. 다 보는 거고 상표도 한 8회 했던 것 같고요. 디자인은 조문 특강 안 했던 것 같다. 디자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근데 우리가 상호 비교를 4회 하겠다는 4회. 그 말은 요거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증명표장, 단체표장 이런 건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죠. 제가 상표법 기본 강의할 때 증명표장에서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지표단과 좀 비교하자라고 하면서 단체표장의 경우 잠깐 볼까? 우리 종원 비교표 보시면 쭉 넘어가시면 9페이지 있어요. 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페이지 가보시면 잠깐 구경만 할게요. 제일 왼편에 특허법, 중간에 디자인법, 가장 오른편에 상표법 이렇게 있어요. 특상디가 아니라 특디상으로 구성했고 그게 가장 좋습니다. 특허랑 디자인이 훨씬 많이 겹쳐요. 요렇게 했고 잠시만 10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소개드리는 거예요. 10페이지 가보시면 상표에 단체표장이라고 있죠. 단체표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상품을 생, 재, 가, 판, 서 이렇게 되지? 생산, 제조, 가공,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이렇게 가요. 제가 기본 강의에서 뭘 강조드렸냐면 생, 재, 가 끊어주고 판, 서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가 있어. 잠시만 4호 지리적 표시 보세요. 지리적 표시 보시면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 재, 가만 들어가. 그러면서 강조드렸던 게 지리적 표시는 상품만 보호할 수 있고 서비스는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표단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는 보호할 수 없겠죠. 그래서 6호 보세요. 지표단 두 번째 줄에 생, 재, 가 나오고 판서나 빠지지? 그러면서 3호랑 6호랑 비교하며 판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인지하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상표법 조문 특강 또는 상표법 기본 강의에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걸 하진 않아요. 이걸 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증명표장, 단체표장 이렇게 나오면 우리 컨셉은 상표에만 있어요. 그런 제도예요. 라는 컨셉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건 기본 강의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예상컨대 감히 예상컨대 다른 강사님들도 다 하셨을 거예요. 강조 드렸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굴 수강하셨든 그런 문제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목표는 비교하면서 좀 우리 그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4회 안에 하겠다는 겁니다. 4회. 인강은 예상컨대 1회당 1시간씩 기준으로 3강씩 나옵니다. 인강은 12강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호 비교를 대하는 자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왜 다른지 이해는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선출원주의 같은 거 판단할 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선출원의 출원인가 후출원의 출원이니 같아도 적용한단 말이야. 갑이 출원 해도. 근데 상표는 같으면 적용 안 해. 그런데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해 말고 그냥 암기? 그냥 주입식으로 하는 파트들도 꽤 있을 거예요. 3법이 다른데 이유가 없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쓰지 마세요. 뒤에 다 할 거야. 지금 소개하는 거 어떻게 공부할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 상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디자인은 디자인권이 공유면 지분을 이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디자인 기출 강의가 끝났는데 이런 거 설명드렸었죠.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이해로 안 돼. 이게 입법 불비예요.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입법 불비 아닌데 그냥 다르게 규정된 것들도 있어. 아셨죠? 그런 거 그냥 암기해버려야 돼. 암기. 우리 합격하려고 왔잖아요. 합격하려고 왔으니까 이해하고 제가 그냥 다르다 하면 다르다 해서 끝나면 돼. 왜 달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르다 나왔단 말이야. 디자인은 이렇게 나오고요. 특허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특허의 지분 이전으로 나오면 틀린 지분인데 디자인에서 지분 이전 나오면 옳은 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부분 이해하시되 암기할 건 딱딱딱 암기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예요. 이해할 거 이해하고 그냥 다른 거 그냥 다른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죠. 그리고 지금 특허랑 상표는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특허법이나 상표법이 개정될 것 같은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디자인보호법은 올해 11월 개정되고 그 11월 개정법 반영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리고 제가 그 개정에 좀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도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디자인보호법이 바뀌니까 밑에 있는 하위 법령을 손봐야 될 것들이 있고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또다시 바꾸려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내년 1차 시험 전일지 후일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은 시험 보기 전에 개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 특강으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개정되면. 개정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일단은 요걸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 우리가 현장에서는 지금 4분의 1 드렸어요. 4분의 1. 이런 자료를 이제 매회 드릴 거고 총 몇 페이지 정도 되죠? 한 215페이지 되나? 그 정도 되죠? 총. 그래서 이 자료를 만약에 그 제본을 하신다면 A4로 뽑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본할 때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스프링 해갖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가로로 해서 그래서 위로 넘기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보시면 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해갖고 표지가 있고요. 버전 7 돼 있어요. 버전 7. 버전 7이라고 돼 있고 그럼 7년째 만든 거냐? 그건 아니고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조금씩 더 추가할 거 있고 조금 더 디테일 정하고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버전 7이고요. 최신 버전이고 뒤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버전 1부터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개가 돼 있어요. 버전 2, 3, 4, 5, 6, 7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버전 7 소개란 보시면 (1번에) 25년 변리사 1차 시험 이후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했고요. 여기에 들어간 법률은 특허법은 7월 22일 시행이고 상표도 마찬가지인데 디자인은 현행법 아니죠. 우리 강의하는 시점은 8월입니다. 디자인보호법 11월 28일 시행 개정법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을 조금 더 넣었어요. 하위 법령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넣었고 다음 페이지에 또 흠결시 취급표를 삽입했습니다. 흠결시 취급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유통 경로로 공개를 드린 자료예요.
특허법 흠결시 취급, 상표법 흠결시 취급, 디자인법법 흠결시 취급을 이제 중간에 삽입해 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페이지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9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보죠, 이제부터 강의하는 겁니다. 특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허, 디자인, 상표. 제가 현장에서 드리는 자료는 그러니까 학원에 컬러가 또 이제 안 되니까 흑백으로 드리지만 여러분들 인강으로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곳에서 컬러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총칙 보죠. 총칙 제1장 있고 1조 목적 특허 보십시오.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 이바지. 디자인 오세요.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 이바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장려 안 들어가지? 장려. 그리고 기술 발전 촉진 이런 컨셉은 안 맞죠. 보호 대상 자체가. 디자인 보호법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야. 자, 그리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 이바지할 건데 굉장히 특이하게 수요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우리 산재 비교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특허법 그리고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중에서 상표법이 다른 산업재산권법 대비 공익적 성격이 사익적 성격보다 강하다, 이게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도 좀 비교를 해보면 특허는 공익과 사익이 5대5다라고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디자인은 공익보다 사익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호하기도 해요. 물론 다 좋아야 공익 사익을 다 조화롭게 할 건데, 특히 상표법이 공익적 성격이 특히 강하다. 왜? 수요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디자인 보호법 공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익이 좀 많이 강화된죠. 왜? 그 중에서 끝판왕이 비밀 디자인이라는 제도가 돼. 비밀 디자인. 또 특허법에 있는 강제 공개 제도가 없죠. 강제 공개 제도가 없죠. 그런 내용들이 될 거고요. 2조 보겠습니다. 정의 있죠. 정의. 특허법 2조. 발명이란 뭐예요? 자기 창고 이렇게 나오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나오고요. 디자인 보십시오. 무령시심 나오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거여서 무령시심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미감, 신비성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상표 보십시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해갖고 자타 상품 식별 표장을 상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산업재산권법에는 발명의 정의 규정, 디자인의 정의 규정, 상표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얘는 자기 창고, 얘는 무령시심, 얘는 자타 상품 식별 표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디자인의 요건 중 물품성을 또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물품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나? 없죠. 물품이 뭐다? 라고는 뭐가 얘기해? 판례가 말하기를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규정이 있다 없다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있다 없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서비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서비스까지. 상품의 정의 규정은 없어요. 판례가 뭐라 그래?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이 되는
물품 해서 교독상목 또는 교독상목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는 뭐라 그래요? 판례가? 독립한 거래 대상이 돼야 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한다 이거죠. 그 심사 기준이 하나 더 말하지. 심사 기준이 상품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얘네들 정의 규정은 있는데 물품과 상품, 서비스가 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고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어가죠. 첫 페이지는 됐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면 10페이지 가장 하단에 2호 보세요. 특허법 2호. 찾으셨나요? 특허 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제가 기본 강의 때 뭐 말씀드렸지? 특허 발명은 무조건 청구 범위에 기재된 것만을 말해요. 특허 받은 발명은 청구 범위에 기재된 것만 받은 거야. 따라서 발명의 설명에만 있는 발명 또는 요약서에만 있는 발명 이런 것들은 특허 발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보세요. 디자인보호법 보세요. 등록 디자인이란 디자인 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하고 상표는 등록 상표란 상표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해요. 특허, 발명, 등록 디자인, 등록 상표 이렇게 해갖고 용어가 약간 달라. 등록, 발명 이렇게 얘기 안 해. 특허, 발명 이렇게 얘기해요. 특허 안에 특별히 허가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이라는 용어를 안 쓴단 말이야.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 우리 디자인에선 거절 결정, 등록 결정, 상표에서도 거절 결정, 등록 결정 하는데 특허에선 거절 결정, 등록 결정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특허 결정 이렇게 얘기해. 특허 결정. 그렇죠? 그래서 특허에선 특허 여부 결정, 상표 디자인에선 등록 여부 결정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1차에.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여러분들 내년에 2차 시험 볼 때 답안지 쓸 때 여기다 특허 결정이라고 쓰냐 아니면 뭐 등록 여부 결정이라고 쓰냐 그런 게 좀 질의 차이가 나요. 법률 용어를 정확히 쓰냐 안 쓰냐. 상표 디자인은 등록 여부 결정이고 특허는 특허 여부 결정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 넘어가고요. 디자인 보호법 보십시오. 11페이지. 디자인에는 특허 상표랑 달리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지. 심사 등록 출원 말고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호 보시면 디자인 등록이란 심사 등록, 일부 심사 등록을 말하게 되고요. 심사 등록은 모든 요건, 일부 심사 등록은 일부 요건만 심사하죠. 그래서 4호, 5호, 6호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되셨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특허법 3호 실시 보십시오. 여기는 특허법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죠. 특허법 실시. 상표 사용도 마찬가지고. 자, 특허법 3호 얘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보십시오. 개정법이 2개나 있어. 자, 감호 물건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 사, 양, 대, 수, 청 이렇게 되죠. 생, 사, 양, 대, 수출, 수입. 됐지? 수출이 개정법에서 들어왔어. 수출. 특허법 수출이 과거에 없었는데 개정법에서 들어왔어요. 이거 들어가고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조문 해석할 때 청약은 뒤에서 청약이라고 나오면 얘는 전시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이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참고로 간접 침해를 규정하는 특허법 127조에는 청약이라고만 돼 있어. 괄호 열고 전시라고 안 돼 있어. 하지만 지금 특허법 3호에 따라서
간접 침해에서 말하는 청약 역시 전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말은 청약은 전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우리 그렇게 약속하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청약에 전시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남옥의 방법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뒤에 그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도 발명의 실시로 봐줘요. 청약이 개정법이야. 과거에 청약 없었어. 그리고 여기 청약은 당연히 전시를 포함하는 거죠.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거나 또는 전시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왜 들어왔어? 개정법에서? 원래 없었던 거잖아, 청약. 이거 왜 들어왔죠? 특유 발명 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같이 들어온 게 뭐예요? 효력 제한 사유지. 방법의 사용이 청약이 이게 특허권의 침해가 되려면 알면서 청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뒤에서 나올 거야. 알면서 청약해야 침해다. 알면서 청약하지 않았으면 침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특허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컴프 발명의 특허권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부터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청약이 뭐가 있을까? 컴프 발명에서 인터넷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다운받도록 세팅해 놓은 걸 청약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야. 특허권 침해를 어떻게 해야 돼? 알면서 청약을 해야 돼. 근데 알면서를 입증하기 힘들잖아. 따라서 경고 날리면 돼. 경고 날려서 알면서 만들어갖고 침해를 유도하면 되겠죠. 이거 뒤에서 확인할게요. 순차적으로. 일단은 개정법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남목의 행위 사청이죠. 사용청약은 물론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을 사양대 수수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수청에서 청은 당연히 또 전시를 포함하는 거야. 이 얘기 더 이상 안 할게. 청약은 다 전시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 보세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와 달리 방법 발명, 제법 발명이란 컨셉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조문은 없을 거예요. 사청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거야. 사용 또는 청약 이런 게 없고 대신에 디자인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 청약, 전시 포함할 거예요. 이걸 이제 디자인의 실시로 봅니다. 생산 대 수수청 똑같죠? 과목 보십시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생, 사, 양, 대, 수, 청, 전 이와 같다. 됐죠? 똑같아. 남옥이 개정법이야. 화상 디자인이 들어오면서 화상 디자인의 실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게 됐어요. 화상 디자인. 화상 디자인 실시 2번 읽을게요. 2번. 먼저 한번 읽어보죠.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화상 동그라미 하고 화상을 그 화상을 생산, 사용, 사 그리고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 짧게 쓸게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제공을 하거나 여기까지. 또는 그 화상을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청약. 여기도 전시를 포함. 똑같죠? 전시 포함. 하는 행위 또는 거기 동그라미 합시다. 화상을 저장한 매체. 동그라미. 이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청약, 전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개정법이에요. 화상 디자인 이렇게 나오지. 자, 화상 디자인 잠깐만 해보자. 화상에 관한 디자인이 있지. 화상에 관한 디자인 어떻게 분류해? 화상 디자인이 있죠. 화상에 관한 디자인에는 또 화면 디자인이 있죠. 이걸 심사 기준이 이렇게 분류해. 이렇게. 화상에 관한 디자인 이퀄 화상 디자인 이렇게 하지 마세요. 화상에 관한 디자인에는 화상 디자인과 화면 디자인 다 포함하는 거야. 그리고 화상 디자인은 전체 디자인일 수도 있고 부분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화면 디자인은 전체 디자인일 수도 있고 부분 디자인일 수도 있어. 그런데 화면 디자인에서 전체 디자인은 화면 디자인이라 안 그래. 우리가 약속하기로 했어요. 얘는 그냥 일반 디자인을 취급하기로 했어. 이건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심사 기준의 약속. 판례는 없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됐죠? 이거 좀 모르더라고. 그래서 상호 비교는 아니지만 좀 오개념이 많이 있어서 정리해드려요. 다시 심사 기준 근거로 화상에 관한 디자인은 화상 디자인과 화면 디자인. 화상 디자인은 명문의 규정상 전체는 물론 부분까지. 화면 디자인 뭐예요? 핸드폰에 통전시 상태로 출원하는 거죠. 그걸 부분 디자인을 하면 우리가 화면 디자인이라 그래. 근데 핸드폰까지 모두 실선으로 해서 전체 디자인 출원하면 우리 화면 디자인은 아닌 일반 디자인이라 그래. 이게 아주 큰 차이야. 나중에 출원서 적을 때 부분 디자인 출원하면 전체 일반 디자인 출원했을 때랑 달리 정당한 물품명 기재하는 방식이 확 달라져요. 그건 디자인에서 배우고 더 들어가면 이제 디자인 되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이거 잘 모른다? 중요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 잘 몰라요. 중요해서 한 게 아니라 잘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말하는 화상 디자인은 뭐야? 화상에 관한 디자인 중에서 화상 디자인을 말해요. 그리고 생사, 양, 대, 수, 청 그대로 오지 않고 화상은 우리가 무체잖아. 무형이잖아. 그러니까 양, 대, 수가 골라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이렇게 바꿔서 규정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실시해도 화상 디자인을 실시로 봐줘. 그럼 여기 보세요. 화상을 저장한 매체, 예를 들어 CD 같은데, USB 같은데 화상을 담았다 이거야. 여기 생사 빠지지? 왜 빠질까?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생산하면 화상을 생산하는 거니까 잡을 수 있고,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사용하면 화상을 사용하는 거니까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없는 거고, 양, 대, 수는 있어야 되겠죠. 청전도 있어야 되고, 됐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정법은 상호비교 아니어도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맞추려고 하지, 비교하려는 목적이 시험 문제 맞추려고 온 거잖아. 11호 보겠습니다. 상표법. 이것도 개정법이 있어. 무조건 나오는 거야. 11호.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목,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목,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다목, 이 개정법이야. 기존의 다목이 라목으로 밀리고 다목이 들어왔어요. 다목이 나목에 준해서 유통행위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목 보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어디서? 외국에서.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 포장의 상표를 표시했어요. 이거 상표의 사용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아니면 상표의 사용이라 볼 수가 없겠죠. 침해도 안 되고 불생 출시판에서 취소로 변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 동그라미, 타인에 의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도 국내 유통행위로 보겠다라는 거야.
이게 판례가 누적되면서 이런 조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판례가 누적되면서. 그럼 타인을 통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예요. 타인을 받는 말이 뭐야? 본인이지, 자기야. 그럼 2조 상표법 2조 1항 12로 다목에 따라 타인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그 행위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즉 상표 사용에 따른 효과를 내가 받게끔. 그래서 불사행 심판 청구되면 타인의 사용으로 나의 사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있게끔 그런 판례들이 누적돼 있었잖아. 그걸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라목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소를 개발해서 넘어갈게요. 광고 행위입니다. 광고 행위. 그리고 12페이지 가십시오. 12페이지.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단체표정, 증명표정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할 부분 다 건드려 드릴게요. 33조 보겠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 특박권을 가지죠. 발명자 또는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박권을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3조 1항 본문과 단서는 별개 특허 요건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특허청 직원이나 심판원 직원이 발명했어요. 특박권 가지나요? 가져요. 다만 본호 단서에 따라 특허를 못 받을 뿐입니다. 특허청 직원인 제가 발명했어요. 특박권 가지겠죠? 특허 못 받아. 어떻게 하면 돼? 주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특허 받았어? 내가 다시 가져오면 되지. 이전. 그건 된다 이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특박권을 가지고 있어 발명자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 하자 없어. 다른 사람이 양도 받아서 정당 권리자로 특허 출원해서 특허 등록 받았어요. 특허청 직원인 내가 양수.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안 했잖아. 되잖아요. 거기 조문에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시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지. 특허권 이전받는 건 괜찮은가?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어. 또 재직 중이니까 퇴사하고 받아도 되고 입사 전에 받아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2항 공동발명이면 특박권 공유한다 라는 거고요. 디자인 보십시오. 똑같아. 근데 발명자라는 표현이 창작자로 바뀔 뿐이에요. 빠르게 확인해 보십시오. 상표 보세요. 상표는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상박권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뒤에서 잠깐 나오긴 할 건데 원칙적으로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발명자, 창작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 대신에 뭘 필요로 해? 사용 의사를 필요로 하지. 그래서 1항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물론 사용하려는 자까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사용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규정이에요. 우리 등록주의 원칙인데 사용주의적 요소가 가미돼서 상표 브로커를 상표 등록 못 받게 막은 거예요. 막은 거. 조심할 게 뭐야? 이거 국내여야 돼. 국내 또는 국외 하면 틀려. 국내. 마찬가지로 특허청 직원, 심판원 직원 못 받고 특박권, 디박권에 대응되는 정확한 개념이 상표법은 없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뒤에서 잠깐 쓰긴 할 건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특허법 3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 보죠.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 이거 민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 하지? 제한 능력 이렇게 배우죠. 제한 능력. 근데 특허랑 상표 디자인은 아직도 행위 능력으로 조문이 돼 있어요. 바뀌어야 돼. 근데 특허 원래 민법이 행위 능력으로 돼 있었거든. 원래가. 근데 바뀌었어요.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으로. 그럼 그 바뀌었으면 상표 디자인 특허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행위 능력으로 남아 있어. 그래서 출제는 행위 능력으로 되나 제한 능력자로 되나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항 미성년자 비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얘네들 권리 능력이 있어요? 모르지. 권리 능력 있는지 없는지. 누가 권리 능력이 있어요? 다 있어 다. 사람이나 법인이면 권리 능력 다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향유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돼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 없지 않으면 있겠죠? 권리 능력이 없는 게 뭐야? 특허법 25조 제외자 중
외국인은 권리 능력 없죠. 하지만 상호주의나 조약에 따르는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있어.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25조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지 않는 한 권리 능력이 있단 말이야.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건 특파권을 가질 수도 있고 특허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차 능력이 결여되어 있죠. 3조의 조문은 절차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절차 능력.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미성년자부터 생각. 미성년자는 부족하죠? 이렇게 표현해도 돼. 우리는 다 미성년자 거치니까. 근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누가 더 아프세요? 피성년 후견인이 더 아프신 분이죠? 그래서 조금 아프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이들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해서 법정 대리인 있어야 돼. 문제 낼게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변리사를 고용했어요. 적법하게 고용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절차 능력 있어요? 변리사 있으니까 보호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사기꾼도 얼마나 안 돼.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 되셨죠? 그래서 아무리 임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정 대리인 없으면 절차 능력 없는 거야. 법정 대리인 누구예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겠지.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네. 이거 제가 뭐 강조드려요? 뭐 조심해야 돼? 3조 1항 본문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들어가는데 3조 1항 단선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빠지죠. 왜? 피성년 후견인은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특상디 공통. 그럼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성년의제, 두 번째 권리만 얻고 의무는 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죠. 기타 등등은 민법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특허에 기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2항 보세요. 2항은 좀 비교를 해줘야 돼. 제1항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특허 취소 신청,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거 뭐 중요해? 상대방이 청구한이 중요하지.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후견 감독인 동의 없이 적극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특허 취소 신청은 상대방이 청구한 이런 표현 없어. 그거 조심하고. 됐죠? 디자인 오세요. 디자인 오면 마찬가지로 2항에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청구한 취소 신청 대신 뭐 있을까? 이의 신청. 이거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이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디자인권자겠죠? 이의 신청 받았으니까. 자, 이어서 상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청구한 이의 신청, 심판, 조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허는 특허 취소 신청. 앞에 상대방이 청구한 없어. 상표 디자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이의 신청에 관한 절차는 밟을 수 있어요. 동의 없이도. 후견 감독인 동의 없이도. 4조 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 얘네는 권리 능력 있어요? 없죠?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잖아. 권리 능력 없지만 일정한 경우 절차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심사 청구인, 특허 취소 신청인, 그리고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비법인 사단은, 재단은 권리 능력이 없어. 그리고 심사 청구인은 권리 능력 없어도 되는 거잖아. 특허 취소 신청인은 권리 능력 없어도 되는 거잖아. 무효심판 청구인은 권리 능력 없어도 되는 거죠? 거부심 청구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효심판 피청구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4조에서 말하는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 청구인, 피청구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긴 한데 해석상
권리 능력이 필요 없는 청구인 피청구인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케이스는 기본소에 다 나눠놨어요 제가. 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것들이고. 자, 그럼 이 4조가 디자인 보호법에 오면 어떻게 될까? 심사 청구라는 제도는 특허법에만, 특허 실용 신안에만 있어요. 취소 신청도 마찬가지야. 그럼 심사 청구라는 제도와 특허 취소 신청이라는 제도가 없는 디자인 보호법과 상표법에는 대신 뭐 들어갈까? 이의 신청 들어가겠죠. 이의 신청. 그래서 대신에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조 넘어가고요. 6조 보세요.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제내자죠? 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 이거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지, 임의 대리인. 은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수권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이거 적용 안 돼. 법정 대리인 특별수권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어. 맞죠? 자. 물론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따로 있긴 하지만 여튼 특별수권 사항은 없다. 자, 보면 1호에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이렇게 있죠.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이거 불이익한 행위죠. 특별수권. 그리고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도 특별수권 사항. 그리고 3호에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기. 그리고 4호 신청의 취하. 그리고 5호에 청구의 취하. 그래서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이렇게 나오고요. 6호 55조 뭐야? 국내 우주죠? 국내 우주 주장과 주장은 물론 그 취하까지도 특별수권 사항입니다. 그리고 7호는 거부심 청구죠. 거저결정, 불복심판, 청구고 8호는 복대리인 선임 이렇게 되죠. 이게 특별수권 사항이에요. 이거 하나 좀 해보자. 거부심 청구는 왜 특별수권이야? 불이익한 게 아닌데도 왜 특별수권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대리인이에요. 여러분들의 발명이 너무 좋은데 제가 무능해서 거절결정을 받았어. 그럼 저한테 계속 거부심 맡길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거부심도 특별수권 사항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기 신청, 오불복권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면 되고, 또 조심할 거, 상호비견 아니지만 또 조심할 거, 이거 뭐야? 국내 우주죠? 국내 우주 특별수권인가? 맞죠? 왜? 원출원 언젠가 취하간주 될 거 아니야, 선출원. 그리고 국내 우주의 취하도 특별수권이죠? 맞아요? 맞아. 국내 우주는 물론 취하도 특별수권이야. 문제, 조약우주 특별수권이에요? 아니죠. 조약우주 취하 특별수권인가요? 아니야? 이거 다 낚이는 거야. 조약우주 취하 특별수권이잖아. 특별수권이겠죠? 취하잖아, 취하. 취하는 나한테 다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수권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리고 비교해보죠. 이제 디자인보호법으로 올게. 디자인보호법 보면 7조에 있고요. 각호 바로 가겠습니다. 본문은 똑같으니까. 출원의 포기 취하. 출원의 포기 취하 있죠? 그리고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120조가 119조가 뭐냐면 보각결정 불복심판. 120조가 거저결정 불복심판 또는 취소결정 불복심판이에요. 취소결정 불복심판. 거부심 있죠? 근데 뭐가 더 있어?
이것도 특별수건 사항이고요. 하나 더. 120조에 뭐 들어있어? 2개 들어있어. 거부심이랑 취소 결정도 있죠. 취소 결정 언제 해? 일부 심사 등록 출원에 대해서 취소 결정 불복 심판할 수 있지. 조금 더 가볼까? 이의 신청 들어왔어요. 디자인에서. 그리고 각하 결정됐어요. 불복돼? 안 돼. 이의 신청 들어왔어요. 디자인에서. 기각 결정됐어. 불복돼? 안 돼. 취소 결정되면 불복? 되죠? 다 되죠? 지금 기본 강의 했음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은. 기각 결정, 각하 결정 불복 못해. 맨날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맨날 나오는 거지. 디자인에서. 취소 결정, 불복 심판도 특별수건 사항이라는 거야. 합리적이죠? 변리사가 무능해갖고 보각 결정 받았어. 취소 결정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복대리인 선임 이것도 특별수건. 특허권 포기도 특별수건인데 왜 안 나오지? 앞에 있나? 디자인권 포기 앞에 있네. 이것도 특별수건이죠? 특별수건 아닌 거 봐볼게. 특허랑 비교해보면 출원의 변경이라는 제도가 디자인은 없어. 디자인보호법에는 출원의 변경이라는 게 없어. 대신에 뭐 있어요? 맨날 나오잖아 시험 문제. 관련을 단독으로 변경하는 보정. 과거에는 변경 출원으로 운영하다가 변경 보정으로 제도로 바꿨어요. 일부 심사를 심사로, 심사를 일부 심사로 변경 출원이 아니라 보정으로 바꿨단 말이야. 변경 출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수건 아닌 거고, 아닐 수밖에 없고, 또 존속기간 연장 안 되지. 존속기간 연장이 안 되니까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도 특별수건이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국내 우주는 원래 없잖아. 이렇게 돼. 그래서 특허법 대비 변경,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국내 우주 관련된 건 특별수건 아닌데 추가되는 게 이 2개입니다. 상표 보죠. 상표법 7조 내 본문 넘어가고요. 바로 1호 가겠습니다. 36조에 따른 상표 등록 출원 의 포기취하. 포기취하 있네. 포기취하 있죠. 출원의 변경. 우리 변경 있잖아. 상표는 특허랑 좀 다르지 질이. 특허는 특허를 실용시한 특허로 바꾸는 거고, 상표는 상표법 테두리 안에서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이렇게 바꾸는 거죠. 좀 다르긴 한데 여튼 변경이 있고요. 변경 왜 특별수건이야? 원출원 취하 단주되기 때문에 특별수건인 거죠. 그리고 3호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이렇게 돼 있네.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라고 돼 있어. 잠시 보류하고. 4호 상표권 포기. 5호 신청의 취하. 6호 청구의 취하. 7호 115조 이거야. 보각결정 불복심판. 그리고 116조 이거야. 거불심. 8호 복대리. 이렇게 되죠. 하나 안 봤어. 하나 안 본 거 빼고 보면 특허랑 비교해 보면 변경 포기 취하 똑같고요. 요건 잠깐 보류. 신청 취하, 청구 취하 똑같고 국내 우주 없어. 없겠지. 거부심 있고 복대리 이거 다 특별수건이에요. 상표에는 특허와 달리 보각결정 불복심판이 있어. 디자인과 달리 취소결정 불복심판 없어요. 취소결정 불복심판은 일부심사 등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밖에 디자인보호법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지? 근데 특허에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특허에 허가 등과 등록 지원 2개 있잖아. 상표에는 하나도 없어. 그런 거 대신에 뭐 있어요? 갱신 등록, 신청. 신청이라 얘는 갱신 등록, 신청, 추가 등록, 출원, 전환 등록, 신청인데 갱신 신청, 추가 출원, 전환 신청이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갖고 보면
문제 낼게요. 갱신 등록 신청할 거예요. 상표권자가. 변리사한테 특별수권 줘야 되나? 줘야 돼요? 특별수권 사항? 아니야. 갱신 등록 신청하는 게 뭐가 불리하다고 특별수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권은 뭐야? 갱신 등록 신청의 취하, 추가 등록 출원, 전환 등록 신청의 취하를 특별수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요게 특허법에 없는 특별수권 사항이 되겠죠. 이것들의 취하. 얘랑 많이 달라. 존속기간 연장, 갱신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죠? 이 파트는 좀 잘 공부하시고요. 자, 이어서 7호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고 11조 갑니다. 특허법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허법 기준 11조 복수 당사자 대표 갑니다. 1항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 대표 원칙. 맞죠? 원칙, 각자 대표. 예외?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원 대표죠. 1항 단서. 다만 대표자를 선정해서 특허청장 심판원장한테 신고하면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 자, 그럼 대표자 있으면 원칙, 전원 대표. 예외? 도 전원 대표. 맞지? 출기 그 밑에 있는 특별한 어떤 사항들이라고 해도 항상 전원 대표. 다만 11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이 될 뿐이에요. 해석.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만 대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허법 기출 한번 해보자. 기출. 갑과 을이 특파권 공유라서 공동 출원했어요. 공동 출원했고 거절 결정 받았어. 거결. 그리고 거부심은 청구할 거예요. 거부심 청구. 이거 원칙이야 예외야? 우리 아직 안 보긴 했는데 다 알잖아. 이거 뭐죠? 이것도 11조 1항 각호의 사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이 함께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전원이 함께. 근데 대표자 만들어 볼게. 출원하면서 얘를 대표자로 했어. 얘를 대표자로 했어요. 자, 그럼 11조이랑 각호의 사유도 대표자만 대표죠. 대표자만 대표지? 거부심을 청구해 볼게요. 간만이 거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반드시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돼요. 고필공이야. 공동 출원했으면 반드시 갑과 을이 함께 청구해야 돼. 근데 이 청구라는 절차를 갑이 단독으로 대표해서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심판 청구서에 심판 청구인에는 갑과 을이 모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절차를 갑이 단독으로 할 뿐이야. 물론 을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 되셨어요? 이거 특허 기출. 자, 그리고 11조랑 갖고 살펴볼게요. 1호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국내 우주랑 취하, 거부심 청구라고 하니까 11조랑 갖고는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11조랑 갖고. 복수 당사자 대표일 때 전원이 함께 해야 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복대리인 선임 특허권 포기는 복대리인 선임은 그냥 본인 각자가 대리인 선임하는 거야. 자기의 대리인 각자 선임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리고 대리인 선임한테 안 맞잖아 일단 컨셉이. 그리고
특허권 포기는 지분 포기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단독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건 전원 대표라는 거죠. 대표자 있으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돼요. 디자인 올게. 디자인 보호법 13조. 출원의 포기 취하. 전원 대표죠? 전원 대표? 변경 있어 없어? 없겠지. 디자인 보호법 변경 없겠죠? 그리고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전원 대표일 거고요. 그리고 4호 잠깐 보류하고 5번 119조랑 120조. 거부심 청구랑 이것들 다 필요한 거죠. 그럼 똑같네. 똑같네. 아까 했던 거랑. 근데 16페이지에 청구의 취하 밑에 뭐 있어요? 출원 공개 신청 있지. 출원 공개 신청이 들어가.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 보호법은 특별히 이거 디자인 보호법 52조에 있어요. 특허법에는 일반 공개 있지. 최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 조기 공개도 되고.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법에 준하는 강제 공개는 없고요. 대신에 신청에 의한 공개가 있어. 기본적 컨셉이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개 왜 해요? 굳이 출원 공개 왜 하는 거야? 보상금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상금 청구권. 출원 공개 신청하면 공개가 되는 건 출원인한테 불이익하다라고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복수 당사자면 야 같이 해 이거예요. 같이 전원 대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특허랑 달리 전원이 대표해야 되고, 물론 대표자가 선정됐으면 대표자만 대표하는 거고. 이거까지 특별수권 아니다.까지 되셨어요? 특별수권은 아니었잖아. 이건 그냥 이해로 하려 하지 마. 받아들이세요. 뭔가 특별수권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안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여. 좀 개념이 다르거든. 대리인이랑 대표자랑 복수 당사자는. 대리인은 나를 위한 애들이에요. 나를 위한 거. 근데 공동출원인은 나를 위한 거라고 보기가 어려워. 경쟁자야, 경쟁자. 대리인이 나를 위해서 출원 공개 신청하겠대. 일반인이 출원 공개 신청 제도를 어떻게 알아? 대리인이 할까?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보상금 청구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특별수권 사항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복수 당사 대표에서는 전원 대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출원 공개 신청은 디자인 보호법에서만 복수 당사자 대표에서 전원 대표라는 거예요. 상표 갈게요. 상표. (13조) 1항 넘어가고요. 1호 출원의 포기 취하 넘어가고요. 출원의 변경 3호 갱신 취하, 추가 취하, 전환 취하, 신청 취하, 청구 취하, 보각 결정 불복 심판 거부심 다 되죠? 똑같지. 특별수권 사항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수권 사항과 복수 당사자 대표 요거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요. 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우리 15조까지 보고 쉴게요. 15조 가시죠. 특허법 15조예요. 특허법 15조 17페이지 있습니다. (15조)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특허랑 디자인에서 왜 상표에선 많이 안 나와? 왠지 모르겠어. 그냥 많이 안 나와. 나올 때가 됐다 이거지. 15조 2항 뭐 조심해야 돼? 주어. 특허청장이지? 심판 원장 안 되죠?
이것만이 나와요. 왜? 과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으로 돼 있었어. 근데 이게 입법불비였거든. 왜 입법불비였을까는 조금 이따가. 그래서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32조의 일치, 이거 뭐죠? 거불심 청구 기간이죠? 거불심 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거불심 청구 기간 어떻게 돼? 3개월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죠? 이게 연장이야, 연장. 이 연장 어떻게 해요? 1회 30일. 교통불편에 한 번 더 1회 3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불편하면. 읽어보면 다만 도서, 벽지 등 교통이 불편하면 산자부령, 그 밑에 시행규칙 넣어놨어요. 이게 산자부령이야. 산자부령도 1회 30일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디자인 오세요. 디자인. 똑같아. 근데 연장 대상이 되는 법정 기간이 달라요. 보세요. 69조에 따른 일부 심사 등록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 이거 어떻게 돼요? 요게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이죠?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청구 또는 직권으로 연장 1회 30일 플러스 알파 된다라는 거야. 또 119조 뭐야? 보각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이죠? 이것도 3개월 플러스 알파 연장된다라는 거야. 120조는 뭐죠? 거불심 청구 기간이죠? 또 취소 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이죠? 이것도 3개월 플러스 알파라. 120조는 거불심과 취소 결정 같이 있어요. 특허랑 비교해보면 조집합은 이거, 나머지는 특허에 없는 제도잖아. 그래서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의 신청 기간, 죄송합니다.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 됐지? 이유 등의 보정 기간, 그리고 보각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 거부심 청구 기간, 취소 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은 30일, 3개월, 3개월인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연장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교통 불편하면 한 번 더 해주고. 상표법 보세요. 다 똑같고 주신 것만 볼게. 61조에 따른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 이거 있고요. 115조에 따른 보각결정 불복심판 청구 이거 있고요. 116조에는 거부심 이거 있죠. 근데 취소 결정은 없는 거야. 취소 결정은 없죠. 취소 결정 불복심판은 디자인 보호법에는 있지. 자, 그리고 비교할 게 뭐예요? 디자인 보호법은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까지 이의 신청 이유 등을 보정할 수 있죠. 상표법은 뒤에서 나올 건데 이렇게 되죠. 다른 거야. 디자인 보호법은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정할 수 있는 거야. 상표법은 이의 신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것도 맨날 나오는 문제지. 기출문제. 뒤에서 할 거긴 지금 할까? 뒤에서 구두라고. 자, 이거 이의 신청 기간 어떻게 돼요? 설정 등록됐어. 등록 공고됐어. 그럼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 공고일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잖아. 상표는 출원 공고하고 등록 공고 아니고 출원 공고하고 개정법, 이것도 개정법인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맞지? 이게 국법은 2개월이었어요. 30일 바뀌었어. 자, 이의 신청했어요. 여기서 그 이의 신청 이유 등을 보정할 수 있죠. 언제까지? 이때부터 30일이라고. 이렇게 30일 이내 보정할 수 있는데 플러스 알파 연장해줄게 이거예요. 얘는 이의 신청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보정할 수 있어요? 지난 날부터 30일이야. 그래서 지난 날부터 이때부터 30일에서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거야. 이 기간 전부. 근데 이때 30일은 요걸 계산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 교통불편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거 뒤에서 안 그릴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뒤에서는 이제 그냥 날부터 지난 날부터 이렇게만 강조를 드릴게요.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법정기간 연장하는 걸 봤는데 자, 첫 번째 법정기간 단축돼요? 안 돼. 법정기간 단축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됐지? 지정기간 단축돼? 2항에 따라 단축이 돼요. 연장도 되고. 참고로 제가 법정기간 단축을 건의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거 받아들여질 말씀 또 드릴게. 아직은 법정기간 단축은 없어. 자, 우리 2항은 패스할게요. 똑같은 패스할 거고 3항 15조 3항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지정했다. 지정기일이지? 이거 변경할 수 있죠? 청구로도 직권으로도. 심판장 주어 조심해야 돼. 여기도 주어. 왜? 상표랑 디자인은 심사관도 들어가거든. 되셨죠? 특허에는 심사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심판장이 교집합인데 심판장은 어느 상황일까? 구술심리에 구술심리 심판에서. 심판에서 구술심리할 때 기일 지정하게 되거든. 야, 언제 나와? 언제 만나?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상표랑 디자인에는 있는데 특허에는 없는 제도가 뭘까? 이의신청이라는 거야. 물론 본질이 다르지. 특허, 디자인 이의신청이랑 상표 이의신청 본질은 다른데 여튼 심사관 합의체가 하는 거거든. 똑같이. 거기서도 기일을 지정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이 기일을 변경하는 거예요. 특허는 심사관 빠지는 거야.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조심하자. 지금은 좀 암기해줘야 되는데 심판에선 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죠? 심사에선. 심판장은 근데 누구야? 합의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 이의신청도 디자인 이의신청도 상표 이의신청도 심사관 합의체가 하고 3명으로 구성돼. 제일 높은 사람이 심사장이거든? 합리적으로는 심사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심사관으로 돼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 심사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심사장 하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조심해야 돼. 특허에 심사관 없다 이거. 심판장만 있다 이거. 상표 디자인에는 심판장은 물론 심사관까지 있는데 심사장으로 규정 안 된 거 좀 조심하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